이번 시간은 행동과 눈동자의 색으로 사람을 보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안 불대인, 심의 이지 직전, 종 비호상식. 자, 대인, 사람과 말을 하면서, 대는 상대방을 나타내죠. 사람과 말을 하면서, 눈 한자죠. 눈은 불대인, 사람과 말을 하면서 사람의 눈을 보지 않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의심이 많고, 그리고 뜻은 즉 오로지 전자죠. 뜻은 오로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거죠. 사람과 말을 하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가짐이 의심이 많고 자기 뜻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리고 결국에 마침내정이죠. 마침내 아니다, 호상식. 그래서 상식, 서로 알게 된다 그러죠. 서로 상식, 서로 상자 알식자니까. 그래서 서로 안면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 안면이 있는데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안면을 좋게 지낼 만한 사이가 되지 못한다. 그 말 되겠죠? 그래서 사람과 말을 하면서 사람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대하지 않으면 마음에 의심하는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한 사람은 마침내 가까이 알고 지낼 만한 사람은 아니다. 그 이야기죠. 우리가 사람 간에 말을 할 때 그 사람 눈을 못 보고 다른 데를 자꾸 눈을 회피한다. 그럼 뭔가 그 마음속에 좀 떳떳하지 못한 게 있는 거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사람 간에 대할 때도 그 사람 눈을 바로 못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마음에 좀 숨기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보면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관상에서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치식, 입이 나아갈 취예요. 나아갈 취. 그래서 입이 나아간다, 음식으로. 그러면은 음식이 있으면 입이 나가면 음식적으로 이렇게 입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입을 음식적으로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식불치구, 그 다음에 음식이 입 쪽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손바닥 음식인데 이 음식이 내 입 쪽으로 와서 이렇게 먹어야 돼. 그러니까 수저질 할 때, 우리가 수저할 때 수저로 밥을 떠서 갖다가 자기 입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몸을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걱정이 그거죠. 개처럼 막 개걸 섞게 먹는 거, 막 입에다 갖다 대고 막 이렇게 막 먹는 거, 그거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이야기예요. 입이 음식 쪽으로 나가고 음식이 입 쪽으로 오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상체를 구부려서 음식 쪽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렇게 밥을 먹는 사람은 성향이 또는 성질이 탐한다, 욕심이 많고, 그래서 마침내 그 집안이 반드시 깨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집안이 반드시 깨진다. 그래서 구독지중이이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성정이 탐스럽고 집안이 반드시 깬다는데, 이 성정이 탐스럽고 이 탐자를 이성을 탐하여 이렇게 번역하신 분이 있어요. 이거는 좀 생뚱맞아요. 지금 음식 이야기 하는데 음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식 먹는 습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향을 판다는데, 탐하는 건데 이성을 탐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재물과 관련해서라고 하면 말이 되겠지만, 좀 요거는 약간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입을 음식에다 갖다 대고 밥을 먹는 것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집안이 반드시 깨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게 뭐냐면 구독이에요. 구독의 가운데 있을 뿐이다. 그 말이죠. 그럼 구독이 뭐냐? 자, 구독을 보시면 48번. 자, 구독은 그냥 도량이라고 하죠.
도량. 그러니까 구독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한자를 도랑구자, 도랑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논두렁 같은 데 가면 도랑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랑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구독은 도랑으로 오독할 수 있는데 얼굴에 있는 수구와 사독을 이야기하는 것은 귀는 강해독, 그 다음에 눈은 하독, 입을 회독, 코를 제독이라 하여 기가 출입 통관하는 길로 봅니다. 그래서 각 부위에 통하는 기운이 있는데 그 운이 통하는 시기에 오히려 반대로 가산이 파산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어디서 인용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각주를 옛날에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써놓은 글귀라서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걸 보여요. 그러니까 구독은 또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해석이 좀 보면은 반드시 가정이 깨지는데 도랑이 구석진 곳에 가운데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별로 신세가 안 풀린 거죠. 그냥 또랑 같은 데서 그냥 기거하는가 또랑을 이제 그 구석진 곳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이제 하찮은 장소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개걸스럽게 밥을 먹는 사람은 탐욕이 지나쳐서 집안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별별 일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거처한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심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뭐 또랑에서 죽어서 또랑 속에 있게 된다 이렇게 번역하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나이에 구독에 해당되는 나이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좀 말들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각주를 보시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몸에서 가운데 있는 것이 붓도랑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신의 몸에서 가운데 있는 것이 붓도랑이다. 죽어서 또랑 속에 있게 되는 차라리 이 말은 맞겠죠. 그냥 사람이 별볼 일 없이 살다가 죽은 결과로 또랑 속에 있게 된다. 또랑 속에서 그냥 발견된다. 죽은 채로. 그렇게 해석되면 말이 되는데 어찌됐든 좀 이렇게 해석 여러 가지 해석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의미 파악은 그냥 대충 그냥 별볼 일 없게 된다. 이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별볼 일 없게 된다. 집안이 깨지니까 집이 없으니까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냥 그렇게 거처하는 곳을 또랑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안자 이 눈이 자비로운 거죠. 눈이 자비로운 자 안자자 경제 눈이 자비로운 사람은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재물이 불치 모여들지 않아도 불치 취할 치자니까요. 재물이 모여들지 않아도 이 불결 이제 이 결자는 원래 이지러질 결자리죠. 이지러진다 한번 볼까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혹시 생각나는 김에 찾아볼게요. 이지러질 결, 머리띠 결 이래 있는데 어쨌든 눈이 자유로운 사람은 눈빛이 자유로운 사람은 재물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즉 재산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즉 돈에 욕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재물이 모여지지는 않지만 크게 이지러짐이 없다. 무난하다 그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제 뭐 재물이 없어서 뭐 궁하고 살지는 않겠죠. 어쨌든 눈이 인자롭고 자유로운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은 그 재물을 가볍게 여기는 가당에 재물을 취하려고 노력하지 않다 보니까 재물이 모여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물이 없어서 뭐 불편을 느끼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눈동자정이죠. 정황자 눈동자가 노란 사람 눈동자가 노란 사람은 여기에 린자예요. 아낄 린자. 자, 원래 아낄 린자는 인색할 린자는 이 이색이에요. 이 글자인데 여 글자하고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중국의 그 마이상법이라고 쓴 이 책을 보니까 여기 보면 이 린자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제 교과서는 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뜻은 똑같이 아낄 린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동자가 노란 사람은 재물을 아낀다. 즉 재물에 대해서 남한테 인색하죠. 재수다. 재물이 비록 다 많지만 이 화침 또 그렇지만 재앙이 침범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자, 두 개가 대꾸가 있는 거죠. 눈빛이 자비로운 사람은 재물을 가볍게 여기는 까닭에 재물이 많이 모이진 않아서 부자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물이 이지러지거나 재물에 무슨 없어서 궁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그런데 눈동자가 노란 사람은 뭐다? 재물을 굉장히
모으는데 힘쓰고 남한테 베푸는 것에 인색한 거죠. 그런 사람은 재물이 비록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또한 그로 인해서 화가 미칠 수 있다라고 보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눈동자가 노란 사람은 재물에 인색하다. 이 정도만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 눈동자가 노랗다 그러면은 이 글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재물에 인색하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첫접궁이에요. 자, 눈자락 밑에가 이렇게 눈자락 밑에 주름이 많으신 분들은 좀 바람기가 많다고 하죠. 여기에 첫접궁, 첫접궁, 그 다음에 남녀, 여기는 이제 자식궁도 될 수 있고요. 여기 전택, 눈썹과 사이에 위에 이게 전택궁, 여기는 이제 자녀궁, 그 다음에 옆에 눈꼬리 끝에 이게 첫접궁,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번 볼게요. 처자궁에 노란색이 은은한 묵자죠. 은은하게 검정색, 황색 가운데 노란색 가운데 은은하게 검정색이 보이면, 그죠? 이 처자궁, 이런 처자궁에 노란 가운데 은은한 검은색이 그런 색깔이 돌면 처자 득재, 처자로 인해서 재물을 얻게 되지만 그런 중에도 병이 나온다. 병이 만들 짝자니까요. 그래서 이 황금색은 어찌돼 보면 이제 재물을 얻는 그 운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처자궁에 노란색의 어떤 그 기운이 돌면 재물이 들어오겠구나라고, 처자로 인해서 재물이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또 그런 와중에 까만색이 보인다라고 하면 병도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병이 걸리게 된다. 옛날 석자죠. 옛날에 유일인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처의 아버지가 사망하셨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 무자, 그래서 자식이 없는 관계로 이제 무녀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무남등녀라고, 아니 무남등녀? 아니 그냥 그 딸 하나 있는 거 무남동녀죠. 딸 하나 있을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당연히 우리 현대법적으로 상속권자가 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처로 인해서 재물이 들어오는 거죠. 요즘 많이 뭐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제 무남동녀, 부잣집의 무남동녀의 딸을 결혼하면 돈을 좀 나중에 얻을 수 있겠구나를 생각을 하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이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아들이 없는 까닭에 득가산 천금, 그 집안에 천금이면 큰 돈이겠죠. 그 처가 재산을 천금을 얻었어요. 이니 그러한 까닭으로 인하여 그러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자 원래 종자가 이제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역접의 뜻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방종하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뜻밖의 천금을 받았으니까 방종하게 살 수밖에 없죠. 방종하였고 그리고 욕망을 일으켰다. 뭐에다? 몰망은 뭐예요? 죽을 몰자죠. 이게 몰망. 그러니까 죽음을 열망하였는데 이게 좀 말이 애매하죠. 그러니까 방종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죽음을 욕망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없죠. 죽을 몰, 그 다음에 망할 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그러한 방종한 까닭으로 죽음을 불러들였다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욕망해서 내가 죽고 싶어 했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방종하게 지냈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즉 죽었는데 직역을 한 거예요. 욕망하였네는. 그러한 것은 즉 차색냐라, 바로 이런 색이었다. 뭐 어떤 색? 노란색 가운데 검정색이었다 그 말이죠. 흑제 황상. 자, 황상, 노란색 위에가 흑색이 있는 경우가 이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노란색 위에, 노란색 어디 제자, 노란색 위에 검정색이 있는 경우, 그런 색을 갖고 있는 자가 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노란색 위에 검정색이 일어나면 처자로 인해서 돈이 생길 수 있지만 병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벼궁, 처척궁의 아래에 처척궁에 백중 은홍, 하얀색 가운데, 자 처척궁이 여기 있죠. 처척궁 가운데 하얀색 가운데 은은하게 홍색이 띄면 첩여 사망, 처첩이 이제 사망이죠. 첩이나 여자가 사망하고 그러한 가운데 중송흥, 소송, 이제 송자는 소송이겠죠. 송사가 흥하게 된다, 일어난다, 즉 생기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처척궁의 하얀 가운데 분홍색이, 그러니까 빨간색이 은은하게 홍색이 띄게 되면 처첩이나 여자가 죽게 되고 그 와중에서 소송이 일어나게 된다, 송사가 생기게 된다 그 말이죠. 또 예를 든 겁니다. 역 또한 있었다. 일관장, 관장이 이제 관리관자, 어른 장자니까 옛날에 한 관리가 있었는데, 인추비, 이제 추가 때릴 추, 뭐 불일타 이런 게 있는데, 비 이제 노비겠죠. 노비를 때리는 것으로 인하여 노비를 때렸는데 그로 인하여 그 노비가 투정, 우물 속에다가 몸을 던져서 그래서 거관, 그 관직을 가져가 버렸다. 즉 관직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관리가 자기 집에 있는 노비를 때렸는데 그 억울해서 그런지 어찌 몰라도 우물 속에다가 몸을 투신했고, 그로 인해서 억울함 때문에 그런지 어찌됐든 그로 인해서 그 관리가 벼슬을 잊게 되었다, 관직을 잊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처척궁의 하얀 가운데 분홍색이 띄면 첩이나 여자가 죽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미증, 아직 아닐 미자죠. 아직, 증은 일찍증, 아직 일찍이 없다. 우리가 미증이라죠. 미증이요. 자, 아직 그러한 바가 없었다. 투정, 지전, 우물에 던지기 전 양월 2개월 가량에, 그러니까 우물에 빠지기 두어 달 전부터 즉 현 차색, 그러한 색깔이 나타나더니 차응, 이와 같이 응한 것이 불차, 차이가 없었다, 즉 일어났다. 불차는 차이가 없었다, 그대로 실현되었다. 그러니까 일치의 오차도 없이 생겼다, 그 현상이 그대로 생겼다 이 얘기죠. 자, 여기서 차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국책에 보면 극이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의미는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생겼다, 그것이 생겼다,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그건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아직 일찍이 그 사람이, 그 여자애가 우물에 몸을 던지기 한 두 달가량 전에 이러한 색깔이 나타났었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뭐다? 그러한 그 색깔이, 그러한 색깔에서 예측한 그 현상이 오차 없이, 차이가 없이 그대로 응했다, 그대로 나타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 자, 부차는 틀리지 않다. 우자죠. 우부추어, 그 다음에 부추어, 뭐 같은 말이겠죠. 차이가 없다, 틀리지 않다, 오차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점이 없다. 그래서 부차나 부추어나 다 같은 말이지, 없이 오차 없이 그대로 실현되었다 그 말이죠. 이 부분이 좀 우리나라에 있는 책들하고 중국에 있는 원문하고 좀 글자들이 좀 많이 있어요, 틀린 게. 그래서 지금 저도 좀 피곤합니다. 자, 다귀, 크게 귀한 사람이 핍, 원래는 결핍과 핍자예요. 핍박할 핍, 또는 근데 여기서는 호되게 독촉하여 받다, 강제로 받아내다, 이런 뜻이 강합니다. 호되게 독촉하여 받다, 강제로 받아냈다. 대귀, 크게 귀한 사람이 강제로 받아내었다. 인청, 사람이 청, 맑고 깨끗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게 기열기자죠. 기특할 기자, 의지할 기자. 그래서 기적, 뭐 신기, 기특하다, 기이하다, 개상하다, 그런 말이 있는데 뛰어나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대귀한 사람, 크게 귀한 사람은 맑고 깨끗한데
맑고 깨끗한데 이 채자도 잘못 써서 제가 지웠습니다. 다 그러한 사람이 다 고학 외로운 학이죠. 외로운 학. 이제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 못 산다고 하는 것처럼 저도 실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뭐죠? 제 고집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너무 사람이 그 융통성이 없고 자기 주장만 너무 강해서 너무 자기 혼자 깨끗한 척하면 자기 주장이 강하면 그 말이죠. 사람들하고 좀 사람들이 피곤해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너무 귀한 그러니까 크게 귀한 사람이 너무 맑고 깨끗해서 그거를 맑고 깨끗함을 강제로 받았다. 이 말이 좀 핍자가 좀 말이 애매해요. 이 핍자가 말이 해석이 애매합니다. 직역하면 크게 귀한 사람이 사람의 맑고 귀함 또는 특출한 것 그러한 것들을 강제로 핍박하여 끌어냈다. 즉 그러한 성질을 갖게 된 거죠.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에 고학 외로운 학이 되는 거죠. 학은 깨끗한 거죠. 그런데 외로워요. 사람이 안 달라붙죠. 그리고 무자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너무 귀한 사람이 너무 깨끗하고 그러면 너무 깨끗하고 그렇게 지내면 외로운 학처럼 지내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이 없게 된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분들은 저기 우리 맹자의 덕불고 필률인 우리 제가 유튜브에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54번이 보면 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요 부분이요. 이것은 원래 여기 아무 말이 없었거든요. 아무 말이 없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중국 책에 이 귀자 부분이 들어있어서 넣었고요. 최자는 있었는데 이 원문에는 없어서 또 뺐습니다. 그래서 인귀 피빈청기 다고 학무자 이렇게 해서 뺐습니다. 혹시 다른 책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최다가 돼 있어서 그냥 책에는 있는데 제가 이거는 뺐습니다. 근데 이 주선희 교수님 책에는 있는데 이 원문에 없어서 그냥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크게 귀한 사람은 사람의 맑고 귀함을 핍박해 내는데 많은 경우에 외로운 학처럼 지내고 자식이 없다. 이것도 좀 애매해요. 이것도 애매해요. 근데 어쨌든 외로운 사람 크게 귀한 사람은 외로울 수 있죠. 그 정도로 의미하면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부 큰 부자는 이제 대귀가 나왔으니까 성품이 올곧아서 굉장히 깨끗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대부 크게 부자예요. 크게 부자는 동지후 땅이 굉장히 두터운 것처럼 그런 것과 같다 그 말이죠. 땅이 두터운 것과 같다. 큰 부자는 당가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당가 마땅히 거짓 가짜죠. 마땅히 뭐뭐처럼 거짓이다. 비저 살찔 비자 돼지저자죠. 비저 살찐 돼지 마땅히 살찐 돼지와 같이 부득종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되게 부자인 사람이 땅이 두터운 것 같지만 그러나 돼지같이 살이 들뜬다면 부유함이 끝까지 못한다. 끝이 좋지 못하다. 편안하게 죽지 못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자가 죽음하고 연결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편안하게 죽지 못한다라고 해석하신 분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 부가 이 돈이 끝까지 지속이 안 되고 돈이 중간에 말라버린다라고 해석한다면 사람 목숨하고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돈이 끝까지 가지 못한다. 그래서 끝이 좋지 못하다. 돈이 계속 부자인 채로 가지 못한다라는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부득종 얻지를 못한다. 끝을 정확히 말하면 끝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큰 부자는 땅의 두터움과 같은데 그것이 살찐 돼지와 같이 그러면 그 끝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편안하게 죽지 못한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래서 요거 부분을 중국 책 쪽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 동지 후상. 자, 이렇게 상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 대부 동지 후상. 뭐 뜻은 대동소이하고요. 큰 부자는 땅이 두텁고 항상, 이게 항상상자죠. 뭐 떳떳할 상도 되겠지만, 떳떳할 상도 되겠지만 항상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다 아신 거라서 제가 따로 여기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부자는 땅이 두터움과 두터운 것이 항상 그 일정하게 있는 거죠. 그런 것과 같아서 같을 사자 같아서 큰 부자는 땅이 두터움이 항상한 것 항상성을 갖고 있는 것과 같아서 마치 마치 살찐 돼지와 같으면 부득종 끝까지 가지 못한다. 중국 책에는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가 요거는 주선희 교수님 책에 되어 있는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중국 책으로 하겠습니다. 중국 책으로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중국책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최인영 선생님 책에 보면은 이 상자가 또 여기에 끝에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는 또 여기 후 다음에 상자는 없고 이제 상사도 마찬가지 뭐뭐와 같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저는 그냥 중국 책의 원문에 맞게 이렇게 일단 해석하겠습니다. 주선인 교수님은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인영 선생님 책도 이렇게 돼 있고 하는데 저는 중국 책 이렇게 해서 일단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아주 귀한 사람은 너무 인품이 맑아서 깨끗해서 외로운 학처럼 지냈고 대부분 자식이 없는 경우가 있고 큰 부자들은 땅이 두터움과 같이 생겼는데 살집이 두툼해야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 그러죠. 땅이 두텁게 이런 것처럼 우리 살집이 이제 찌면 살이 부자가 되겠죠. 그런데 너무 쪄가지고 돼지처럼 살찔비자니까 살찐 돼지처럼 되면 그 부가 오래가지 못한다. 죽는다까지는 좀 너무 심한 해석이 같고요. 그래서 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근, 다리 각자, 뿌리 근자죠. 다리에 뿌리니까 발바닥인가요? 닭의 발꿈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발꿈치근으로 이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발꿈치근. 그래서 걸을 때 뒤꿈치라고 돼 있어서 이게 근자가 뿌리 근자인데 발꿈치근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홍성민 선생님 책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중국 원문을 찾아보면 뿌리 근자예요. 또 그대로. 그래서 일단은 중국 책 그대로 했습니다. 각근. 어떻게 보면 발꿈치로 해석하려면 이게 이 근자를 써야 되는 게 같은데 어찌됐든 중국 책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들 책에도 보면 각근으로 돼 있고 이 홍성민 선생님 책만 보면 이 발꿈치근으로 돼 있어서 그냥 뿌리 근자로 그대로 했습니다. 일단 뜻은 비슷한 것 같아요. 각근, 다리의 뿌리가 불착지 땅에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걸을 때 뒤꿈치가 어쨌든 발은 땅에 닿을 텐데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고 그러면 청청청청청 걷는 모습이 생각이 되죠. 원래 우리가 다리를 착지하면 뒤꿈치 달고 이렇게 하고 앞꿈치 달죠. 이렇게 딱 이렇게 근데 뒤꿈치가 안 달고 이렇게 앞꿈치로만 가면 굉장히 어떤지 궁금해요. 그 다음에 면피청. 면피는 이제 그 피부가 얼굴의 피부가 그러니까 맑고 열불박자죠. 그런 사람은 필견 패망. 또 얘기를 어떤 사람은 일찍 죽는다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너무 죽는다는 소리가 많이 나와서 그냥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보게 되는 데보다 실패할 패자, 망할 망자죠. 그러니까 어떤 보면 얼굴이 그냥 너무 얇아가지고 안에 피부가 투명하게 우리 백사라고 해요. 뱀 안에 속이 다 보이는 전 본 적은 없는데 뭐 그런 이야기 있죠. 그렇죠. 우리 얼굴 피부가 너무 얇고 하얘가지고 맑아가지고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그렇게 얼굴이 하얀 사람들은 반드시 패망을 보게 된다. 실패하고 망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도
우리가 걸을 때 발착지할 때 뒤꿈치 닫고 앞으로 가고 이렇게 맞죠? 제가 아마 실험은 안 해봤는데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차분히 그래야 되는데 뒤꿈치 안 달고 청청청청청 앞구르만 뛰면 굉장히 마음이 급한 상태고, 그 다음에 얼굴이 너무 투명해가지고 피부가 맑고 옅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뭐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패할 경우도 크고 뭐 어떤 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설, 이 부분도 좀 해석이 좀 달라요. 자, 61에 보면 주선희 교수님 책에 보면은 화설 두어, 두어가 아니죠. 중국 발음이고 화설 다 두 서로 돼 있어요. 서, 실마리 서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너무 두서없이 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서가 없고, 말할 때 두서가 없고 이렇게 해석했는데, 또 중국 책에 보면은 축자가 돼 있어요. 축자, 줄일 축자, 우리 감축한다 그러죠. 핵무기 감축할 때 축, 줄일 축자. 이게 또 중국 책에 보면 원문으로 돼 있어요. 또 다른 선생님들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해석을 어떻게 하냐 보면, 자, 그래서 해석을 보면 말을 할 때 이 축자 있죠. 이 축자로 해석해서 말을 할 때 매우 머리 두자, 줄일 축자니까 말을 할 때 매우 머리를 오그라뜨리고, 그러니까 줄어드니까 우리가 이제 불에 나이롱 옷 같은 거 되면 오그라들죠. 그런 의미로 이거 해석하는 것 같은데, 말을 할 때 매우, 그러니까 두를 저기 다자를 뚜어로 해서 매우로 번역한 것 같아요. 중국어의 뚜어로. 그래서 매우 머리를 오그라뜨리고 바라보는 게 시참, 바라볼 시자 벌점자죠. 바라보는 게 불일자 하나가 아닌 경우는 마침내 만날 조보다 형벌형 재앙화, 형벌의 재앙을 만나게 된다. 형벌의 화를 당하게 된다. 만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을 할 때 매우 머리를 오그라뜨리고 바라보는 모양이 하나가 아닌 사람은 끝내 벌을 받는 재앙을 만나니라.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어요. 직역했는데 머리를 오그라뜨리고란 말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머리를 오그라뜨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말을 하면은 많이 머리를 수축하며, 머리를 어떻게 수축해? 말을 할 때 쳐다보면 한 곳이 아니면 마침내 형벌과 화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직역을 한 것 같아요. 직역을, 축을 중국 책에. 그 대신 이제 주선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축 대신에 이 서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화설 다 두 서 있는데 두서없이 말을 많이 한다. 행설수설한다 그 이야기죠.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거는 또 만약에 중국 책 원문을 잘못 옮기라면 해석을 잘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분이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중국 책대로 해서 축자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화설 두 축축, 말을 하면서 두 축, 아니 다죠. 저 나오는 바람에 화설 다 두 축, 뭐 말을 하매 많이 머리를 줄이면, 머리를 줄인단 말이죠. 무슨 말일까? 말을 할 때 머리를 줄인다. 그러면 고개를 숙이는 게 되지 않을까요? 고개를 숙이거나 말을 하면서 머리를 줄인다. 굉장히 이제 고개를 뭐 떨어뜨리고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또 좋은 해석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말을 하면서 많이 머리를 떨어뜨리고 시점 보고 보는 것을 불일자 하나로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선도 불안한 거예요. 사람 볼 때 고개도 떨어뜨리고 시선이 불안해서 이제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모르는 그 불안한 모습이죠. 그런 사람은 뭐다? 당당하지 못하죠. 똑바로 보고 말을 하고, 사람 보고 똑바로 보고 말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머리도 떨어뜨리고 시선도 막 어디다 둘지 몰라고 좌불안석하고 그러면 마침내 끝나는 거죠. 형벌의 화를 만나게 된다. 형벌의 화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오그라뜨리고도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을 하면 머리를 수축하며, 머리를 수축할 수는 없어. 그냥 머리를 떨어뜨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서는 특별한 뜻이 없다면 중국 책을 잘못 옮긴 거라고 보고요. 일단 중국 책대로
이렇게 축자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한 번씩 읽고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거지. 우리가 지금 보는 어떤 행동거지죠? 눈동자색. 자, 대인, 안, 불대인, 심의, 이지, 직전, 종, 비, 호상식. 자, 사람을 대하면서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경우는 마음에 의심이 있고 그 뜻이 독단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마침내 알고 지낼 만한 사람은 아니다. 구치식, 식불취구, 성타미가필파, 구독지중 이이이라. 자, 음식을 개걸스럽게, 즉 입을 음식에다 갖다 들이대고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은 성품이 욕심이 많고 그러한 까닭에 집안이 반드시 깨지게 될 수 있고 나중에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처하거나 또는 안 좋은 곳에서 죽을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자자 경제 재불취 불결. 자, 눈이 자비로운 사람은 재물을 가볍게 여기되 재물이 모이지는 않되 그렇다고 해서 재물에 이지름이 있지 않게 된다. 즉 부족하지는 않게 된다. 그 이야기고요. 정황자 린제 재수다 이화침. 눈동자가 노란 사람은 재물에 인색하고 그러한 까닭에 재물은 비록 많이 있을지라도 화가 침범하기 쉽다. 화가 닥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처자궁 황중 은목 은흑 처자 득제 중 병작. 처자궁의 노란 가운데 은은하게 흑색이 뜨면 처자로 인해서 재물은 얻는 가운데도 병이 생길 수 있다. 석유일인 처부 사이 무자 득가산 청금 인이 종욕 몰망 즉 차생야라 흑제황상자 응이라. 옛날에 어떤 사람의 그 장인이 죽어서 자식이 없어서 그 집안에 천금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러한 까닭으로 인해서 방종하게 되었고 그러한 걸로 인해서 일찍 죽게 되었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즉 이것은 그 색깔을 의미한 것이다. 색깔을 말하는 것이다. 즉 뭐냐면 황색 위에 검정색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응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첩여궁 백중은홍 첩여사망 중송흥. 첩적궁의 첫적궁 아래 하양 가운데 은은한 홍색이 나타나면 처첩이 죽고 그러한 가운데 송사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송사가 생기게 된다. 유인 관장 인 추비 투정이 거관 미증 투정이 전 양월 즉 현 차색 차 또는 기 응불차라. 이것도 중국 책대로 하면은 그냥 그대로 이것도 그냥 놔두겠습니다.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역시 한 관리가 노비를 쳐서 노비가 우물에 투신하였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관직을 잃었다. 투신하기 2달 전에 그러한 색깔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 생긴 것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생긴 것이다. 대기 비빈 청기 다 고학무자. 크게 귀한 사람은 사람이 맑고 특이함, 귀함을 강요해서 또는 억지로 해서 받아내는데 그러한 특색을 띠는데 결국은 그런 사람은 대부분 많은 경우에 외로운 학과 같이 고고하게 지내는 대신에 무자, 자식이 없는 경우가 있다. 대부 동지 후 사비저 부득종. 큰 부자는 땅의 두터움과 같은데 우리가 살집이 이제 두텁게 하는 경우에 부자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마치 살찐 돼지 같은 경우는 오래가지 못한다. 각근 불착지.
발 뒤꿈치가 땅바닥에 닿지 않고 면, 피청, 박자, 피부 얼굴에 그 피부가 맑고 깨끗하고 엷은 사람은 필견 패망, 반드시 패망, 실패하고 죽는 것을 보게 된다. 설화 두축, 시첨 불일자, 종조 형화, 말을 하면서 고개를 떨구거나 그리고 시선이 불안하여 어디 둘지를 모르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마침내 형벌의 화를 당하게 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길었는데 이 국내에 발간된 이 책들과 중국 고전 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 모든 경우수를 가지고 다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원서를 공부하거나 이제 다른 선생님들의 책을 볼 때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을 인식하시면 한 큐에 이 동영상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